퇴사할 때가 단기 임대 4개랑 에어비앤비도 3개 정도 했었을 때 퇴사를 했죠. 그때 순이익이 얼마였길래? 급여의 한 3배 정도 됐습니다. 제가 지금 23개, 4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뒤에 운영하는 거는 다 자동화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을 안 써요. 건물주보다 낫네요. 23곳에서 월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클립이라서. 대표님 영앤리치시네요. 영앤리치요? 집이랑 차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아닙니다. 구독자분들께 인사하시나요? 네, 인사합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 사장입니다. 첫 차량이네요. 반갑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은행원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단기 임대는 또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 은행 다니면서 부업으로 그 에어비앤비 옛날에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7, 8년 전에 에어비앤비 이제 오피스텔에서 하다가 그 불법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지인분들이 많이 그런 거에 걸려서 이제 이거 불법적인 거는 이제 못하겠다, 합법적인 거를 해야겠다 찾다가 이제 그때 단기 임대를 한 4년 전에 처음 보게 됐고, 제가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거를 바로 단기 임대로 돌려가지고 해봤죠. 근데 이제 수익이 좋아서 꾸준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몇 년생이신 거예요? 저 92년생입니다. 언제부터 단기 임대 하신 건데요? 한 3년, 4년 전? 완전 초창기에 시작하셨네요. 유명해지기 전에 했죠. 근데 은행원이면 사실 너무 좋은 직업이잖아요. 친구들 중에도 은행원 준비 되게 오래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은행원 하시면서 뭐가 아쉬워서 단기 임대 또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솔직히. 급여가 높아서 다들 앉아있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네, 거의 정년 보장이라서.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보수적인 그런 집단에서 뭔가 제 직급별로 해야 되는 업무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별로 저는 마음에 좀 들지 않았고, 저는 제가 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상한선이 있고 우물 안에 약간 개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은행원은 몇 년 하신 거예요? 저는 6년 했습니다. 은행원 되게 오래 하셨네요? 취업을 되게 일찍 하셨나봐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엘리트셨구나. 엄청나 하시네. 은행원 합격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셨나봐요. 이렇게 빨리 퇴사를 또 하셔가지고. 4학년 2학기 때 더 되다 보니까 취준생이 없었어요. 그럼 인생이 탄탄대로였네, 지금까지. 단기 임대 처음 세팅하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에 3본에서 에어비앤비 하던 거를 3본에서 이제 처음으로 했고 잘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한 달에 2개씩 막 늘렸죠. 예. 그럼 첫 딱 하신 게 얼마 수익이었길래 이거 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가 70만 원 좀 넘었었어요. 순수익이요? 순수익이. 예. 세팅하는데도 돈이 좀 들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얼마 정도 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에어비앤비 하던 거를 그냥 33M2 플랫폼에다만 바꾼 거라서 따로 돈이 들진 않았고요. 그냥 33M2 플랫폼에만 올렸죠. 사진 찍어서. 뭐 보증금이나 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또 시작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한 채 하는데. 그때가 이제 3본에 했을 때가 7년 전에 했던 물건이니까 그때 565였고 뭐 세팅하는 데는 사실 100만 원 초반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그 정도 세팅하고 단기 임대를 했었던 거죠. 그렇게 딱 은행원 하시면서 한 채 하시고 공격적으로 채수를 늘리셨을 것 같아요. 돈이 된다는 걸 아시고.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 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오픈한 거 보니까 19개 오픈을 했고요. 지금 운영하는 거는 9개에서 10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엑시트하고 다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기 임대도 엑시트라는 개념이 있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권리금 주고 파는 건데 4채 엑시트 했고 엑시트 못한 것들은 그냥 뺀 것도 있고, 판 거는 4개고요. 타이밍이 좀 안 맞고 그래서 그냥 정리한 것도 있고. 그렇게 판 거는 얼마 정도 권리금 더 받아요? 월 순수익의 12배수? 50만 원 벌면 한 600만 원 정도? 너무 좋네요. 은행원을 하시면서 몇 채까지 이렇게 해보시다가 이제 퇴사해도 되겠는걸? 이렇게 결심을 하셨는지. 퇴사할 때가 단기 임대 4개랑 에어비앤비도 한 3개 정도 운영을 했었을 때 이제 퇴사를 했죠. 그때 순이익이 얼마였길래? 급여의 한 3배 정도 됐습니다. 월급의 3배요? 근데 급여의 3배라고 해도 또 급여가 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급여의 3배를 이제 1년 동안 유지됐을 때 퇴사라는 목표를 이제 신입 행원 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6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6, 7년? 그게 이제 작년 7월에 퇴사했는데 1년 동안 유지되는 걸 보고 퇴사했죠. 그럼 퇴사하시기 전에는 단기 임대로만 부수익이 있으셨어요? 단기 임대랑 에어비앤비, 그리고 저 상가도 있으니까 상가에서도 나오고. 대표님이 느끼시기에 퇴사 전후 차이 어떠십니까? 만족도나. 가장 효율적인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왜냐면 은행은 8시 출근해서 7시 아니면 야근하면 11시에 퇴근하거든요. 사업을 하면 제가 효율적인 시간을 아니까 그 시간에는 빡세게 하고 뭐 나머지는 좀 뭐 쉬거나 제가 원하는 업무들을 할 수 있고 시간을 좀 효율적인 사용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보다는 또
급여가 더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좋고요. 근데 주변에서 반대는 없으셨나요? 많죠. 부모님이 가장 반대 많았고 아. 지인분들은 항상 똑같은 말 하잖아요. 네. 뭐 하려고 그러냐, 이거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 여자들이 이제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많이 그랬었죠. 단기임대를 더 하려고 퇴사하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네.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퇴사를 하신 거예요? 퇴사 당시에는 이제 단기임대랑 에어비앤비를 더 다우점하는 게 목표였고 네. 지금은 이제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건물 쪽으로 가는 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으니까.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단기임대 하면 뭔가 네. 자동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맞습니다. 아침 7시에 이제 PT를 받고요. 8시에 이제 끝나면 집에 오면 한 8시 반 정도 되고 씻고 이제 가죠, 사무실로. 사실 33M2랑 에어비앤비로 하는 업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직원분이 하고 계셔서 그거는 많지 않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책 집필하고 있어서 집필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플랫폼 개발하는 것 쪽 이제 업체들 이제 미팅하고 직원들한테 이제 줘야 될 거 업무들 주고 그거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녁에 또 한번 운동하고. 너무 부러워요. 공간임대 하시는 분들 보면은 확실히 그 업무량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공간 임대의 업무는 많이 안 할 거고 네. 그걸 차리는 거에 어떤 임장이나 그런 이제 물건 분석이나 그걸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뒤에 운영하는 거는 다 자동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뭐 만질 건 없고. 세팅이 오래 걸리는 거지 맞아요. 세팅이 되면 엄청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럼 직원을 두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단기임대, 에어비앤비 호점별로 직원이 상주를 하거나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23개, 4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단기임대가 9개, 10개고 네. 에어비앤비가 13개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리랜서 직원분이 이제 월 100만 원 정도 드리고 그분이 이제 다 손님들과의 CS 그리고 이제 청소 이모님들 세팅해주는 거 그거를 해주죠. 23개를요? 3개를. 근데 100만 원을 받는 이유가 하루에 1시간을 안 써요. 아니 23채를 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10분을 안 써요? 문의가 거의 없거나 평균 내보니까 하루 1시간이지 아예 없는 날도 있고요. 건물주보다 낫네요. 23곳에서 월세가 월세. 들어오는 거잖아요. 책은 어떤 네. 내용으로 언제 나오는 거예요? 12월 말일에 나올 것 같고요. 네. 단기임대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단기임대의 어떤 전망이나 단기임대를 어떻게 창업하고 수익화되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좀 담았습니다. 23채를 하고 계시면서도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생분들도 많이들 계시던데 네. 또 교육 쪽 일을 하게 된 계기도 궁금한 것 같아요. 아. 경영 MBA 다니고 있거든요. 40대가 되면 이제 목표는 이제 대학 교수나 강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인데, 그쪽에서 교육을 어떻게 보면 제 경험도 쌓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점이 일석이조라는 점이 가장 크고, 그리고 수강생분들 만나니까 저는 되게 성취감도 들고 뿌듯함도 크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 인프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 만나고 맞습니다. 대표님 퇴사하시고 또 여러 사람 만나시나요? 요즘은 거의 뭐 학교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모임이나, 근데 그렇게 뭐 모임을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저는 모임에 대한 생각이 좀, 자기 실력이 있으면 어차피 사람이 모인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실력을 좀 키우는 거에 좀 주안을 좀 두고 살고 있습니다. 네. MBTI가 혹시 저는 ISTJ입니다. 사회생활 할 때 ESTJ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교육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교육한 지는 한 2년 좀 됐고요. 저는 1대1 컨설팅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소수정예랑 1대1 컨설팅 두 가지로만, 소수정예는 한 5명에서 10명 사이, 1대1 컨설팅은 한 달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만. 대부분 네. 어떤 분들이 오세요? 대부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40대, 50대, 60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이제 퇴사하셔서 이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나 주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력단절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의 제 수강생 3분의 1이 공무원 분들이십니다. 공무원, 교사, 뭐 경찰분도 계셨고, 공무원 분들이 3분의 1인 것 같고. 확실히 월 흐름이라서 월 흐름 니즈가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쵸. 근데 또 건물을 사기에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맞아. 기억에 남는 수강생분 계신가요? 가장 최근에 하셨던 50대 이제 직장인분이 뭐 가장 최근에 했으니까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데, 한강뷰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어요. 영등포구 쪽에서 계약하고 33M2랑 여러 플랫폼 올리자마자 한 30분 만인가? 네. 바로 계약이 2주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그 2주 하면 한 80만 원 좀 넘거든요. 그 월세가 70이고. 네. 그래서 벌써 월세는 뽑았고 그 80을 이제 아들 그 자취방 월세를 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도움드렸던 걸 통해서 그분만 도움이 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도움이 받는 걸 보니까 되게 뿌듯하다. 그럼 혹시 뭐 여러 채 운영하고 계신 수강생분들도 계신가요? 네, 제 조교로 계셨던 분도 뭐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지만, 그분은 이제 간호사신데 남자 직장인이시고, 그분은 지금 단기임대 6개랑 에어비앤비 2개인가 3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의 강의는 단기임대와 네. 에어비앤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단기임대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임대를 배우면 네. 에어비앤비도 도전해볼 만한
만한 약간 그런 건가요?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제가 에어비앤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에어비앤비를 단기 임대 컨설팅 받으시면서도.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 뻔하니까 여기 지역 하시라 열심히 임장하셔서 이제 구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수강생분들 성과가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수강하시고 하나씩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수강생분들은 한 달 안에 4주 안에 50% 이상이 수익화까지 완료하시고 2달 안에 이제 80% 이상이 10명 중 8명이 하시는 거죠. 실행력이 네.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실행하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강의를 듣는 거하고. 상금도 드리고 매주 제가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줌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수강생들한테 좀 속된 말로 쪼거든요. 제가 이거 하셨냐, 임장 가셨냐, 임장 갔다 와서 또 임장 과제를 내거든요. 과제 안 나오면 또 왜 안 내셨냐, 계속 제가 괴롭히니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자꾸 만드는 거죠. 사실 소수정이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아니까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라도. 근데 가면 이제 되거든요. 소수정의를 고집하시는 좀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그냥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약간 컨설팅 해드리는 느낌을 제가 선호하고요. 수강생분들의 성과가 제 성과이기 때문에 그냥 한 분 한 분씩 좀 100% 만들어드리는 게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30명, 뭐 50명 강의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성과가 만들어드리기가 좀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씩 이제 좀 소중하게 만들어드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상금 얘기도 하셨는데 약간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그런 맞아요. 시스템을 만드신 건가요? 네, 계약서 일자 순으로 1등, 2등, 3등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3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되게 열심히 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게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한 분이 계약하면 그게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잖아요. 같이 수업 들었던 동기가 또 계약을 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소수정이라 해서 3명만 좀 하고 있는데 네. 3분 이번에 한 달 안에 다 100% 계약하셔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거든요. 너무 좋죠. 그러면 오늘은 또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 파티룸 가잖아요. 파티룸 가서 이제 간단히 촬영하고 오늘 대표님 2분이랑 촬영이 또 있어요. 유튜브 촬영. 그래서 파티룸 대표님이랑 그리고 고시원 대표님 2분이랑 일단 촬영이 있어서 그분들 촬영하고 오후에는 마포 쪽에 3달 산 외국인이 나가요. 앵코스테이라는 어플인데요. 외국인 단기 임대 어플이에요. 요즘 그거 핫한 것 같던데. 그게 들어오면 보통 이제 2개월, 3개월 이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오후 2시에 체크아웃 하신다 해서 제가 가서 통신을 오늘 바꿔야 돼가지고 제가 이따가 3시쯤 가야 됩니다. 3개월 그런 거 딱 예약 들어오면 기분 어떠시죠? 너무 좋죠. 그 3개월에서 550 정도였거든요. 그게 일시납으로 꽂히니까. 또 올해 별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계획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332 제가 19개 했는데 20개까지 하는 게 일단 이번에도 목표라서 하나 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MBA에서 이제 운 좋게 또 강의까지 하게 됐어요. 단기 임대로 한 50명 넘게 있을 것 같아요. 대학원 생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돼서 그거는 목표를 또 이룬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건물 다가구 주택 할 거 요즘 임장 다니고 있어서 가계약금 넣는 게 일단 이번 연도 목표입니다. 저희 또 파티룸으로 이동해가지고 파티룸도 한번 세팅이 다 됐잖아요. 됐어요. 세팅된 거 한번 보고 파티룸도 어떻게 하다가 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장소 이동해서 한번 또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신발을 신어도 됩니까? 네. 삐님 보고 오세요. 아, 저요? 냄새 좋다. 어제 먹었는데 다행히 네? 학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제 뭐 엄청 먹었습니다. 여기는 세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일주일 안 된 것 같은데요? 예약 받고 계시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저께 한 팀이 왔고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한 팀씩 다 있고. 그럼 어떤 분들이 이 공간을 쓰시는 거예요? 용도 써주신 거 보니까 등산 모임이 하나 있었고 대학원 모임이 하나 있었고 여기 한번 공간 한번 쓱 둘러볼까요? 강의 겸 약간 세미나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룸으로 쓰죠. 이제 노래방 기계를 놔서 저걸로 후킹을 좀 합니다. 노래방으로. 여기 노래방이 연결이 돼요. 노래 부르고 첫 손님은 여기서 노래 부르고 노셨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뭐 시끄럽고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위에가 공실이고 밑에가 이제 참치집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시끄러워도 됩니다. 건물주분한테 이거 허락을 받고 그걸 특약사항에 쓰고 한 거거든요. 시끄러울 수 있다, 새벽까지 놀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걸 특약사항에다가 받았죠. 그거 안 받으면 이걸 못하니까 그래서 미리 받았습니다. 여기가 근데 파티룸 플러스 강의장이잖아요. 그쵸. 제 강의장을 쓰죠. 같이 하는 게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이유가 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이 파티룸은 자기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써야 뭔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파티룸은 제가 이제 멸치 안 해봤지만 월화수목이 비어요. 금토밖에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금토일밖에. 월화수목 비워놓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은 제가 와서 촬영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파티룸, 스튜디오, 미팅 장소 그리고 촬영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시는 거군요. 만족도는
어떠세요? 좋아요. 그리고 어제도 모임할 때 여기 오니까 다들 되게 만족해가지고, 그리고 뭔가 이게 아지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사실 제가 막 강남에서 빌리면 하루에 40만 원 정도씩 냈거든요. 근데 요거 그냥 제 거 있으니까 편하게 하면 되죠. 저 공간은 또 소파를 두셨네요? 네, 소파해서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하더라고요. 그 사당에 자리를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사당역이 좀 편했어요. 제가 옛날에 과천 살기도 했고 서울과 경기도의 중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회식 여기 완전 메인 거리거든요. 그래서 메인 거리에서 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주차되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사당에는. 그래서 이 건물을 했죠. 한 달에 2번 강의하는데 80만 원씩 쓰니까 이럴 거면 그냥 내가 월세 100만 원 주고 하나 구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됐죠. 어제도 제가 여기서 이제 모임을 했는데 배달 음식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청소는 누가 해요? 청소 이모님을 구했어요. 이제 당근으로. 매 회차 한 번 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한 분이 이제 건당으로 하는 거죠. 건당 이제 15,000원. 주말 손님 들어오면 이모님한테 연락해서 청소하시라고 하면 되고, 그것도 제가 한 달 돌려보고 이 아까 프리랜서 직원한테 맡기려고. 그래서 제가 한 달은 해봐야 이제 어느 느낌인지 아니까. 아니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바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이 단기 임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단기 임대랑 에어비앤비 하는 거에서는 시스템화 시켜놓으니까 제가 할 게 진짜 없죠.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딱 만들어두고 이제 공격적으로 다른 것들을 넓혀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또 권리금 주고 팔고 또 큰 거 할 수도 있고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앞으로 또 이 단기 임대 노하우에 대해서 또 영상 많이 찍어볼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걸 다 여쭤봐도 되나요? 사심을 담아서? 그럼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분들한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돈 버는 공간 채널 구독자분들, 저는 최 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간임대 몇 채를 운영하고 계시죠? 24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개가 넘는 공간을 관리하시면서 수익도 되게 크시겠지만 굉장히 바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 솔직한 마음이 좀 궁금합니다. 솔직한 마음은 저희 프리랜서 직원분이 일단 23, 24개 지점을 청소하시는 분이랑 소통해주고 플랫폼에서 오는 메시지 소통해주는 걸 그분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속 썩이는 일은 많이 없고요.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피드백을 줘요. 그런 문구는 이렇게 썼으면 게스트한테 좀 더 좋았을 것 같다, 이제 피드백을 좀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계약하고 임장 가고 물건 찾고 그 과정만 하고 있어서 속 썩이는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럼 대표님은 공간임대 돌아가고 있는 20몇 채가 넘는 그 공간을 얼마나 시간을 쓰시는 것 같으세요? 운영하는 거는 거의 10분, 저희 프리랜서 직원분은 하루 1시간 정도인 것 같고, 더 안 쓸 때도 훨씬 많겠지만. 그냥 눈팅만 하시네요, 10분이면. 네, 그냥 이제 쭉 보고 이 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만 피드백만 주고, 네, 뭐 다 보는 건 못하고 대중교통 탔을 때 이제 보는 거죠. 몇 년 차시죠, 공간임대 하신지? 8년 차? 경력이 있으셔서 그 시간이 단축되는 걸까요? 초보자도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10분이면 끝날 수 있는 업무인지가. 1호점만 했을 때는 하루 10분도 안 쓰실 거고요. 저처럼 뭐 20 몇 개 하시면 당연하게도 직원이 필요하시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있으시면 위임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힘쓸 것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될까요? 단기 임대는 일단 한 달 뭐 사는 경우도 많고 3달 사시는 분도 계시고, 적게는 2주부터 시작을 하니까 단기 2주 살면서 그렇게 질문이 많지 않아요. 이미 다 세팅이 돼 있고, 에어비앤비는 CS가 많은데 이제 CS가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PDF로 만들어서 QR을 집에다 붙여놓으면요, 이제 CS가 오면 거기 QR이 있는데 QR 찍어서 보세요 라고 CS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질문들이 이제 오면은 그걸 모아서 정리해서 이제 QR로 집에다 만들어놨어요. 갑자기 뭐가 필요하다거나 뭐 그럴 때 있죠. 뭐 그런 때가 있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연락하시고 하시나요? 가장 귀찮은 건 이제 변기 막히는 게 가장 좀 귀찮고, 제가 3층이면 2층 집에서 시끄럽다 그 연락하는 민원들, 아니면 집에서 내부적으로 뭔가 고쳐야 될, 수리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게 한 달에 몇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건도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화장실이 맨날 고장나진 않잖아요. 근데 또 단기 임대 하면 또 걱정하시는 게 잠깐 살고 나가시다 보니까 안에서 담배 피시고 물건이 손상되고 이럴까봐 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담배 피는 경우는 지금 단기 임대 3년 했을 때 단 한 번도 없었고, 그 물건 파손 같은 경우는 의자가 파손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손님도 뭐 앉다가 뭐 실수한 거겠죠. 그런 것들은 저는 사실 의자가 25,000원 정도밖에 안 해서 물어내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다치시진 않았냐, 그냥 후기를 좀 길게 써주시면 그냥 내가 이거 배상하겠다, 사실 이게 10만 원짜리인데 너가 후기만 좋게 써주면 배상해주겠다라고 이제 CS를 하죠. 그걸 이제 우리 직원한테 알려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후기를 받습니다. 돈 25,000원 받아봤자 후기가 더 귀하니까. 실제로 후기가
단기가 좀 예약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는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요. 단기 임대는 짧게 쓰기 때문에 쓰면 당연히 좋긴 하죠. 저도 단기 임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약률이 저조하면 월세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약률은 괜찮은 편이신가요? 이거 어떻게 보면 33M2나 플랫폼은 오답노트잖아요. 이미 잘 되고 있는 걸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약률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좋은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안 된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운영을 못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입지 찾는 것부터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공실의 발생이 좀 많이 적죠. 네, 그래서 제 물건들도 뭐 공실이 나봤자 일주일 미만으로 나서, 사실 일주일 미만 나는 거를 계산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뭐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한 달에 3주만 찼을 때 제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 기준점 이상인 것들을 찾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딱히 일주일 비어 있어도 원래 내가 계산했던 거니까 크게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진 않아요. 자동화되어 있는 엑셀시트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33M2 첫 화면이 이 화면인데, 들어오시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치고 요거 URL을 제 프로그램에 넣는 거죠. 그래서 3개만 좀 하면은 이렇게 해서 URL 넣고 요것도 넣고 요것도 넣고 이걸 이렇게 저장하고 끈 다음에 제 프로그램을 켜놨는데, 프로그램을 엑셀 로드해서 스타트 누르시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출근하시고 여러분들 설거지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3개 했는데 다 됐습니다. 엄청 빠르네요. 설거지할 시간도 없는데요. 근데 이거를 뭐 100개 돌릴 수도 있으니까 100개 돌리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작업이 끝났으니까 결과값을 한번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오고, 이제 계산 결과 1값이 만실 기준의 이제 순수익, 계산 결과 2값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적인 제가 계산했던 순수익. 그래서 이 순수익이 60만 원 이상이 되면 보수적 순수익이, 저는 임장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안 돌리면 사실 이거 다 계산기 두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쉽게 프로그램화를 시킨 거죠. 딸깍인데요? 딸깍이죠. 수강생분들은 이 엑셀 표를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많이들 이용하시고, 그 컴퓨터나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거는 당연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되게 활용을 잘 하시죠. 그럼 이걸로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순수익이 얼마 남는지를 확인하고 임장을 갈 수 있습니다. 아, 이 지역이 잘 되네? 아, 이 지역에 임장을 하면 되겠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임장 가기 전에 손품을 파는 거네요? 맞아. 손품 파는 과정을 좀 쉽게 했다? 시간을 좀 줄여준 거죠. 많이 줄여준 거죠. 이것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손품 팔면 좋은 물건이 보이잖아요. 이제 임장을, 부동산을 방문해야죠.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여기서 손품을 팔았고 지역을 정했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방문 예약을 하고 임장을 실제 가서 부동산 사장님을 설득해서 전대차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수익화가 끝입니다. 사실 전대차를 받는 게 되게 두려워하시잖아요. 또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전대차 동의를 꼭 받아야 되냐? 제가 알기로는 3,4년째 전대차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 70,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최소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받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받아야지만 권리금 주고 팔 수 있고요. 그리고 받아야지만 매출에 대한 신경만 쓸 수 있지, 이게 뭔가 누가 나 단속하면 어떡해 라고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걱정을 하면 사실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대차를 깔끔하게 받고 장사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싶은 거죠. 사실 전대차 안 받고 하면 제가 지금 100개도 할 수 있죠. 대표님 다 받고 하세요? 다 받고 하죠. 수강생분들도 네, 교육 자체가 전대차를 받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안 받고 할 수가 없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1호점은 권리금 주고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33M2 단기 임대는 아직도 부동산 돌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는 거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사는 거는 아직까지는 반대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네, 안 그래도 구할 수 있으니까. 저희 수강생분들도 잘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성과도 한번 같이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투자해서 수익률도 어느 정도 되는지. 1호점 투자하는데 보통 보수적으로 1,200만 원, 보증금 포함해서.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200만 원이 이제 비용인데, 150이 이제 소모품 꾸민비, 그리고 50만 원이 중개 수수료. 와, 중개 수수료까지 포함하셨구나. 그거 계산 안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까지 추가해서 200만 원. 근데 중개 수수료도 사실 50만 원 안 나오고요. 소모품비도 150만 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죠. 투자금이라고 치기에는 보증금은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라서. 그래서 200만 원도 안 들죠. 근데 소모품 비용을 줄이는 그 비법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리스트를 수강생분한테 드리는데, 아, 이건 꼭 필요하고. 그런 가성비 있는 것과 불필요한 건 안 사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좀 비용을 줄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당근이라든지 그런 활용도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실 200만 원 투자해서 그냥 보수적으로 50만 원만 번다고 해도 수익률적으로 엄청 큰 거거든요. 수강을 하면 단기 임대를 실제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네.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제가 지금 소수정예를 1기, 2기까지 했는데 1기 분들은 컨설팅 시작하고 한 달 안에 50% 이상이 계약을 했고요. 2달 안에 70%에서 80% 이상이 다 계약 및 수익화. 그리고 2기 분들은 지금 많이 없어서 2기 분들은 100%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네네. 아니면 너무 생각보다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실 것 같은데 피드백 어떠신가요, 수강생들이? 요즘 제가 인터뷰를 그냥 한 분 한 분씩 모셔서 따고 있는데 피드백 드리는 게 공통적으로 전대차가 어렵고 뒤에 운영이 굉장히 쉽다. 그게 딱 공통적인 피드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대차만 받고 계약만 하면 뒤에 운영은 굉장히 쉽다. 그게 이제 공통적인 피드백을 저한테 주셔서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자기 거에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임대를 전대차를 안 받고 그렇죠. 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한 게 있는데 그치. 그냥 이거 삼성한테 돌리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할 수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뭐 고시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건물도 있잖아요. 그 건물에 삼성렌트 플랫폼에 올려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죠. 삼성렌트는 매물에 규제가 없나요? 없습니다. 에어비앤비처럼 막 노후년도가 있거나 세대 동의를 받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대신 전대차에 대한 동의랑 그리고 주거용 물건을 그러니까 살만한 물건을 해야 되는 거죠. 잠을 잘 수 있는 물건을. 대부분 고객들이 네. 그런 공간을 보러 오시는 건가요? 그쵸. 숙박을 위한 공간이기는 해야 되는 그쵸. 표현이 이제 임대인 거죠. 그러면 투자금이 1,200만 원만 있으면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삼사멘투만의 장점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은 운영과 레버리지 하기가 너무 쉽다. 그러니까 운영하기가 너무 쉽다. 그러니까 한번 세팅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굴러간다라는 뜻이겠죠. 단점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모든 공간 창업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파티룸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쉐어하우스, 에어비앤비 뭐 모든 것들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그 집주인 동의가 어떻게 보면 받기가 좀 까탈스러우니까 그게 단점 아닌 단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단점이 아니라 약간 진입장벽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나 못한다. 저는 좋은데 이제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제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 좀 계시긴 하죠. 또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 규제가 세지면서 맞아요. 다주택자분들은 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공간임대 쪽으로도 많이 넘어오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요즘 이제 공유 많이 하잖아요. 집도 공유하고 자전거 뭐 차 다 공유하는데 공유가 저는 계속 이어지는 약간 키워드일 것 같거든요. 집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 더 공유할 겁니다. 그 일환의 이제 단기 임대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이사를 앞으로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텀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사를 많이 해봤지만 그 텀 때 살 데가 없어요. 에어비앤비를 살고 호텔을 살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단기 임대가 좀 저렴하니까 단기 임대를 찾으시는 수요가 점점점 늘죠. 수도권 외 지역은 또 어떻게 보세요? 삼성렌트에서 잘 되는 지방이 제 수강생이 하고 있는 한 3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하고 싶다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잖아요. 여기 지방은 되니까 하세요. 또는 여기 지방은 안 되니까 안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한 3곳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수도권을 다 하시죠. 지방에 계신 분이 수도권에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나요? 많아요. 이번에 최근에 하셨던 분도 대구 분이신데 서울에다가 하셨죠. 한 달 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관리가 돼요? 관리가 돼서 너무 잘 되니까 남편분도 똑같은 오피스텔에다가 하셔가지고 지금 되게 좋아하시죠. 안 올라오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세팅하기까지가 어렵고 뒤에가 쉽다. 그게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방에 삼사멘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똑같은 엑셀 네. 파일에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지방은 좀 다른 가이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대신 지방은 월세가 싸기 때문에 원룸 말고 투룸 쓰리룸까지 봐야 돼요. 서울은 오피스텔 원룸만 보는데 거기는 투룸 쓰리룸이 싼 게 많거든요. 저도 임장을 지방에도 갔지만 50만 원짜리가 쓰리룸도 있기 때문에 투룸 쓰리룸까지 보셔야 됩니다. 룸 자체를. 대표님 원데이 특강도 있고 네. 정규 강의도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10월 30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무료 강의가 있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해드릴 거는 요즘 이제 외국인 단기 임대가 되게 핫해요. 앵코스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좀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예약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인 단기 임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단기 임대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찾고 세팅하고 그리고 전대차를 어떻게 받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까지 제 무료 강의 한 3시간 정도 할 거라서 그때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 무료 강의는 어디에 공지가 되나요? 고정 댓글에 제가 공지를 좀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1대1 컨설팅은 한 달에 2분 정도만 하고 있고 소수정예 컨설팅이라고 해서 한 5명에서 8명 정도 분은 한 2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수강생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분 한 분 성과가 좋은 거죠. 제가 한 분 한 분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교육을 들으실 거면 그때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공간임대 이런 분들이 하면 너무 좋다. 네.
일단 효율을 중시하고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성격이 다이소 같은 거 가성비 좋아하고 그리고 시간을 허투루 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공간 임대, 공간 대여 이 사업이 딱 그거에 맞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성격이나 성향이신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 공통적으로 실행력이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성공하실 겁니다. 다음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